그러면 계단 밑에 찍다 보니까 계속 각도를 바꾸면서 해야 또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즐겁지. 한쪽에서만 빨리만 방구석에서만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시각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 어디까지였죠? 아, 거기까지구나. 자,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상에 보면 손주 아이가 할머니의 틀니를 갖다가 어떻게 그 유품으로 이렇게 간직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더 있는데, 잠깐만. 거의 끝났나? 거의 더 있는데? 그럼 일본 귀신이 그거 나오기도 하나요? 자, 거기 그쪽 가문이 예전에 일본 쪽 이게 혈통도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무의식이 옛날 일본 때 이게 저기 전국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저기 그 저기 이게 피가 섞이면 그 경험 정보가 올라요. 그럼 그게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그럼 뭐 하이 히틀러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나요? 뭐 하잖아 거기서. 극상에 어떻게 하이 히틀러인가 아닌가? 하이 히틀러 하면서 저기 너의 목숨을 황국에 바쳐라 하이 히틀러 막 시키잖아. 그런가? 맞다?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래야. 자, 거기 가면 이제 의뢰자가 있어요. 의뢰자가 이제 저기 아이의 이제 저기 아버지인데, 아이의 아버지가 애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저기 그 2차 세계 때 천황 그 양반이 환생했어요. 2000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저기 이게 딱 하니까 아마 지금 살아 계실 거야.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확히 나왔지만 저기 조선 호텔인 것 같아. 조선 호텔에서 어떻게요? 저 하다가 미쳐가지고 거기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막 저기 황국을 위해서 다들 목숨을 바쳐라. 너희 목숨을 다 바쳐라. 이 황국의 하이 히틀러 하던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맞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자, 그때 보면 어떻게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뭐 비기 든 것 같기도 하고 귀신 접신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거죠. 근데 호텔에서 그렇게 해. 그러다 나중에 자살을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공이 와가지고 말려가 최민수인가? 하여튼 이 양반이 말려가지고 저거를 해. 맞나? 하여튼 그래야. 제가 좀 중간에 틀릴 수가 있어. 이게 헷갈려. 내가 항상. 야, 하여튼 봤나? 잘 몰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해가지고 조선 호텔에서 하이 히틀러고 한국을 위해서 하라 이거 뭐 이게 다 뒤져버려라 한국을 위해서 자가 헛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봐도 이제 이상한 거지 자기가.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일단 천신들이 작업을 해요. 천신들이 강압적으로 의식을 넣어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 야, 그게 유전자까지 있으면 그게 더 어떻게 더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더 세게 올라. 천신들이 작업하는데 유전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고 천신들이 어떻게 일부러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자, 이유는 말했죠. 왜 정신병자로 만들었는지. 그 옛날 도인들이 와서 그거 가르쳐 줬는데 저기 어떻게 저기 그냥 그거 다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천신계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요? 보통 이런 말하면 그런데 돈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 상속자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하계에 내려오면 영웅급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상속자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이 집안이 어떻게 대대손손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거부 집안이야.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거부, 증조 할아버지도 거부, 아버지도 거부고, 그러니까 나도 거부. 상속받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냥 거기서 어떻게 거부가 되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속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상속자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하계 이제 세기 말이 되면 어떻게 이제 상황이 틀려져요. 이 세기 말이 되면 크게 이제 저기 무슨 일을 한 데서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웅. 저부터 징기스칸이죠. 우리 짜우누라는 진시황이죠. 자, 이 두 양반이 저기 형제자매로 만났어. 이 집안의 밑그림이 그려지잖아. 전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기 캐릭터 영웅이 그렇게 조합이 된 거야. 제갈국명까지. 서태후도 왔거든. 서태후까지 해가지고 자, 저걸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영웅급이 있어요.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웅급들이야. 자, 영웅급들은 예전에 얘기를 겁나게 많이 했죠. 자, 두 번째 급이 있어요. 이 급이 누구냐? 천신계에서 관직이 누구야?
쉽게 말하면 천신계에서 왕급들. 관직이, 왕급 말고도 관직이 높은 사람. 왕급들. 왕급, 황제급들. 교황급들. 이 사람들이 1급이야, 제일 높아. 1급, 10급이야, 10급이라고 하나? 하여튼 제일 급수가 제일 높아. 자, 이 천신계에서 어떻게, 영웅은 아니고 천신계에서 어떻게, 굉장히 높은 신이야. 자, 그리스로 신하면 제우스 신급들. 그리스 신하다면 어떻게 제우스 신급들이 내려와요. 왕급 이상, 대부분 왕급이라고. 왕급들이 여기 하계에 내려와요. 근데 왕급들은 천신계를 다스릴 줄 알지 하계는 다스릴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뒤로 물러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가 뭐냐? 상속자들이에요. 부를 상속받은 집안이 있고 권력을 상속받은 집안이 있어요. 자, 천왕가 집안은 정확히 따지면 부와 권력을 다 상속받은 집안. 대대로 왕가의 가문이면 뭐예요? 권력을 상속받은 집안이에요. 예전에 음서제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방 토우 세력이면 거기에 대한 권력을 대대대로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권력도 상속을 받아요. 그죠? 그럼 최고 많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최고 큰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부를 갖다가 상속을 받아낸 집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웅, 색이 말이 되면 영웅이나 천신계 관직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부를 갖다가 못 주게 돼 있어요. 왜? 이 부와 권력을 상속 높은 집안에 오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초야에다 딱 묻어놔요. 그러면 이 영웅급들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뭔 큰 일을 해야 돼. 여기에 와서 세계 말이 되면. 근데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직접 앉아 이 영웅급하고 관직이 높은 양반들. 왜? 원체 실력이 뛰어나니까 부와 권력을 이게 상속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못 주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시대 실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불분이야. 그 세계 말이 되면 영웅급하고 관직이 높은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뛰어난 양반들은 초야에 딱 붙어요. 평민 집안에 태어나 쉽게 말해서. 그런 권력이나 부를 갖다 상속받는 집안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누가 태어나요? 그럼 영웅들이 태어나요? 영웅도 안 태어나고 관직 가면 누가 태어나요? 자, 얘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비서들이 여기서 태어나요. 비서급들이. 색이 말이 되면 비서급들이 이게 부하나 비서급들, 참모급들이 이쪽으로 태어나요. 좋은 얘기를 하면 참모급. 좀 약간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서급. 그럼 어때? 예전에 천신계 여왕 옆에 있던 비서가 있어. 그럼 여왕은 부를 못 받아.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양반이 뭐 큰일 할 때 부를 누군가 이게 줘야 돼요. 그때 비서 최고 이게 친밀한 게 비서기 때문에 비서한테 이게 내려올 때 상속자 집안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수행을 하면 서로 되면 천신계의 여왕과 이제 비서가 만나. 그러면 어떻게 부는 누가 할까요? 비서가 같은. 비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을 어떻게 하면 다 기증을 해. 쉽게 말하면. 그 옛날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부를 갖다가 다 기증을 해요. 세기 말이 돼. 원래 그렇게 해서 거부 집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기 말 작업을 하고. 이거 녹화가 되나? 그럼 이쪽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비서 집안이냐? 아니 여기 자식이 나중에 천왕으로 태어났다면서요. 자, 나중에 비서들한테 다 이게 부를 갖다가 다 상속자로 해서 줬더니 어떻게 해서 다 지 거라고 이제 나중에 그 원 주인 자기 주인인 이제 왕이나 여왕이 왔어. 근데 어떻게 쌩 까고 어떻게 돼요? 막 저기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야. 저기 돈도 없고 그러니까 평민이니까 어떻게 막 무시하고 심하게 죽이기도 해요. 나중에 도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유가 지금 누가 왔는데 누가 저기 천신계에서 왕이었고 당신은 그 옆에 비서였는데 당신이 지금 이제 어떻게 당신의 재산을 바쳐야 하는데 안 바치니까 당신의 집안이 이상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가 열 받잖아. 아니 저 또 아닌 거지 무슨 천신계에서 무슨 내가 비서고 내가 상관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심하게 어떻게 해요? 그 재산 주기 싫으니까 나중에 자기 찾아온 그 왕이나 여왕 갖다 어떻게 다 죽여버려. 암살을 시켜요. 돈 몇 푼만 주면 뭐 암살 그 집단이 있어. 거기다가 돈 한 1억 원 주면 깔끔하게 죽여줘. 야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상속자들 다 지금 지금 패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상속자 집안 치고 정신병자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이 집안도 정신병자는 이제 끄는 거야. 다 똑같아. 근데 다 내가 둘러보니까 다 똑같아. 다 지 거라고 안 내놔. 대부분 현대인의 상속자들은 이제 저기 뒤늦게 이제 천왕이 이제 내려오기 뒤에 이제 직접 그걸 거두기 위해서 오긴 해. 나중에 하도 이게 이제 이행이 안 되니까 비서들이 지 거라고 막 웃기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내기 작업을 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라니까. 자, 이 말하면 뜨끔해서 보통 세계 말이 되면 상속자들이 다 뭐예요? 비서들이에요. 그 관직이 높은 양반들 어떻게 비서들이야. 근데 관직이 높은 양반들은 어떻게 상속자를 못 태어나요. 이게 불문이에요. 무조건 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돈을 갖다가 가지러 누가 갖다 줘야 돼. 누가 갖다 줘? 비서가 갖다 줘. 그 비서가 그래서 그 상속자 가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비서가 어떻게 수행도 않고 이렇게 도인이 와서 가르쳐줘도 어때요? 시발 내 건데 내 돈인데 하다가 어떻게 목숨이 나가. 천신들 다 죽여내버려. 보통 정신병이나 이런 저기 암이나 그 불치병으로 해가지고 해고 어떻게 계속 달달 볶다가 안 내놓으면 어떻게 죽여요. 마지막. 이쪽 집안도 보면 자손들이 다 죽어 자빠야죠. 다 그 내용입니다. 좀 이거 파격적이죠. 지금 현대는 거의 상속자들이 비서야. 그럼 자기가 나중에 자기 그 상관이 나타나면 그 돈을 거기다 어떻게 헌납을 해야 돼. 근데 안 내. 10원 한 장 떼짜 안 내고 그 나중에 찾아와서 수도를 하고 자기 상관이 찾아와서 가지고 내가 내 돈 찾으러 왔다 하니까 이제 하니까 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 돼. 천신계의 그 시나리오도 계약된 삶으로 따지면 어떡해요? 나중에 천신계의 왕이 와가지고 내 돈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내놔야 돼요. 이게 비서 상속자들 비서야. 원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돈 받으러 왔다 내 거 가지러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 씨발 저또 뭐 이게 내 거지 왜 네 거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천신계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해. 그 쌩까 대부분 쌩까 죽이기까지 안 해. 그래요 하여튼. 그럼 뭐 앞으로 얘네들 어떻게 예전에 맞으면 상속자들 이미 지금 다 죽어 자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전에 했죠. 차라리 그냥 기증을 하라고. 그 기증하면 나중에 여왕이나 왕들 같은 거 어떻게나 제가 면접을 봐서 이제 기증을 하면 재단이 형성이 돼요. 그 나중에 제가 봐가지고 괜찮으면 이 양반 재단 이사장으로 모시기 저기 여기 이 어느 재단에 의해서 100조 원이 있어. 뭐 로펠너 가문이 대표적이야. 자 로펠너 가문의 재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 주인이 나타나. 그럼 이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어떻게 재단 이사장이 돼. 그럼 어때요? 그 돈을 운영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증하라는 거야. 직접 주지 말고 이런 나중에 재단 같은 거 오면 나중에 그러면 제가 이제 면접을 제가 직접 볼 거예요. 이제 관직이 높은 사람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을 봐가지고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단 이사장으로 어떻게 봐요? 그럼 그 재단이 그 갖고 있는 돈이 한 1조 원 갖고 있는 데도 있고 10조 원 갖고 있는 데도 있고 100조 원 갖고 있는 데도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 관직이 높을수록 이게 어떻게 액수가 높아. 그럼 갔나요? 안 갔어요. 왜? 이게 지금 한번 몇 번 맡겨봤는데 관직이 높은 양반도 그 재단 이사장 맡겼는데 다 옆으로 또 빼돌려서 개판. 그래서 내가 하게 지금 개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신들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재단 록펠러 같은 건 엄청난 그 기부금이 형성된 재단들이 있어요. 그럼 재단 이사장을 갖다 나중에 관직이 높은 양반한테 줬더니 어떻게 얘네들이 다 재단 이사장 되더만 재단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소유로 해서 다 어떻게 빼돌리는 거야. 다 개판인 거야. 이제 이걸 갖다가 인류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관직 높은 양반들이 지 사리 사욕을 해서 재단 돈을 갖다 빼돌리는 거야. 자 이거 뉴스에 자주 나오죠. 씁쓸하죠. 개판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신들한테 야 재단 그 이사장 근데 관직 높다고 물정하지 말고 수행을 시키고 어떻게 면접 통과한 사람만 그거 해라. 면접 아무리 관직이 높아도 면접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단 이사장 주면 다 그거 인류를 위해서 써야 할 그
그 재단 그 돈을 갖다가 어디가 다 지가 빼돌린다고 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씁쓸해.